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9반부터 11반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한영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의 중간고사 준비를 돕기 위해서 제작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송순의 면왕정가와 그리고 백석의 가재미와 나귀라고 하는 스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면왕정가는 작가인 송순이 고향인 전라남도 창평에 내려와서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살면서 창작한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왕정 주변의 자연을 원경과 근경으로 그려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에 따른 정경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풍류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형식과 내용에서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고 후에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주면서 강호가도의 전통을 이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살펴보면서 내용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면왕정가를 현대어로 풀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한자들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마를 급히 타고 설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 녹양에 오는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면왕정의 봄 경치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적화자의 신분이 양반인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녹양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버드나무를 뜻하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꾀꼬리가 교태겨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감정이입적 소재로서 꾀꼬리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면왕정의 봄 경치를 즐기는 시적 화자의 흥겨움을 꾀꼬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죠. 나무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기다란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여기까지가 면왕정의 여름 경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된설이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누렇게 익은 벼는 또 어찌 넓은 들에 펼쳐졌는가. 어부의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여기까지가 면왕정의 가을 경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금수라고 하는 표현은 수나은 비다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 금수강사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이 금수가 수놓은 비다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는 또 어찌 들판에 펼쳐졌는가. 어부의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할 때 여기 된설이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어부의 피리도 앞서 꾀꼬리와 마찬가지로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흥겨움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어부의 피리를 통한 감정이입적 소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목이 다진 후에 강산이 무척건을 조물주가 야단스러 빙설로 꾸며내니 경궁요대와 옥혜은산이 눈아래 버렸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대마다 승경이로다. 여기까지는 면왕정의 겨울 경치를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경궁요대와 옥혜은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경궁요대는 원래 달나라에 있다는 호화로운 궁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옥혜은산이라고 하는 것은 옥같이 아름다운 바다와 눈으로 덮인 산이라고 해서 겨울에 눈 내린 설경의 아름다움을 이런 경궁여대와 옥혜은산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네요. 천지가 풍성하여 간대마다 승경이로다. 승경이라고 하는 것은 빼어난 경치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주우며 고기는 언제 닫고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려뇨. 여기서는 자연을 즐기느라고 매우 바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연을 감상하느라고 바쁜 화자의 풍류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시를 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자연 속에서의 풍류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 싫을 소냐. 자연을 감상하느라고 아침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싫겠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싫다는 겁니까? 자연을 완상할 시간이 싫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을 감상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자연을 감상하느라고 너무나 바빠서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서 몹시 분주한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 지팡이가 다 무디어간다. 지팡이가 무디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도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팡이 끝이 무디어 다닐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 소냐. 노래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고 또 켜게 하고 방울을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실을 읊다가 휘파람을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디 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여기까지가 자연 속에서의 풍류 생활과 거기에 따른 만족감을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신선이 어떠한가 몰랐는데 이 몸이 바로 신선이로구나.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내 한평생을 다 누리면 악영루의 이백, 즉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한 회포가 이보다 더할 소냐. 호탕회포라고 하는 것은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태백이 누렸던 그 풍류, 호탕한 회포보다 지금 자신이 면왕정에서 누리는 이 회포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호탕, 종회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석의 가재미, 낙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작품 해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재미, 낙위라고 하는 수필은 백석이 함흥으로 이주한 이후 1936년 9월 신문사의 기획란인 나의 관심사에 발표한 수필입니다. 새로운 거처에서 생긴 일상의 관심사 두 가지를 통해서 그것 생활의 정치를 전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일상의 작고 평범한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작가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백석은 자신이 각별하게 아낀 동물이나 식물, 사물 등을 그의 시와 산문에 즐겨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이 가재미 낙위에도 그가 친애하며 종종 자신과 동일시했던 가자미와 낙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가재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자미만 있으면 가난해도 서럽지 않고 외롭지도 않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하는 홀로 된 백석의 함흥 시절의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낙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밤꽃 냄새가 나는 좁은 골목을 낙위를 타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낙위 한 마리를 사서 오리쯤 되는 학교까지 낙위를 타고 다니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있네요. 낙위 대신에 조선말 한 피를 사라는 권유에도 처량한 낙위가 좋아서 좀 더 구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귀와 큰 눈에서 느껴지는 이 선량함과 처량함, 그리고 일 없이 산책하기에 적합한 느린 걸음이 아마 백석이 당나귀를 아끼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문제를 살펴보시죠.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색채어를 활용해서 사물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면왕정가에서는 다양한 색채 감각이 드러나고 있죠. 녹양, 녹음이 짙어진 때, 누렇게 익은 벼, 그리고 옥회, 은산, 계절별로 색채 감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서는 흰밥과 빨간 고추장, 그리고 시허연 눈 이런 것들이 색채 감각이어서 색채어를 잘 활용하고 있죠. 다만 이 색채어가 사물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적절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2번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은 면왕정가에서 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장의 종결 방식을 의문형으로 표현해서 독자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나에서는 그런 의문형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3번, 영탄적 표현을 활용해서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된설이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천지가 풍성하여 간대마다 순경, 빼어난 경치로구나. 이런 것들이 영탄적 표현이 되고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이런 영탄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함께 우리가 두기는 좀 어렵겠네요. 4번,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변 사물을 사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쇄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의 끝부분이 뒷문장의 첫부분으로 오거나 앞구절의 끝부분이 뒷구절의 첫부분으로 와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런 표현을 연쇄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가와 나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런 연쇄적 표현은 등장하고 있지 않죠. 5번, 계절감을 환기하는 사물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면왕정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다 같이 드러내주고 있죠. 반면에 나에서는 어떻습니까? 백모간봉의 시허연 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겨울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계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물을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 감각적 경험을 통해 환기된 장면을 묘사하여 인간이 자연물과 어우러지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기억은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어부의 흥겨움은 곧 시적 화자의 흥겨움이 되고, 그래서 감정이입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기라고 하는 것은 불러일으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니은, 시간을 표현하는 시어를 대응시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후에도 이어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시를 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아침과 저녁, 오늘과 내일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이 지속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3번, 디귿, 역사적 인물과 견주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디귿은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 소냐 하는 표현인데요. 이태백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인물과 기대어서 이태백이 누렸던 그 호탕한 즐거움과 회포보다 현재 자신이 자연성에 묻혀지는 즐거움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비교하여 느끼는 비교 우위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리을, 기대하는 일이 실현되었을 때 느낄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리을은 나는 어서 그때가 와서 우리들 휜 밥과 고추장과 다 만나서 아침 저녁 기뻐하게 되기만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재미를 구할 수 있는 음력 8월이 되어서 휜 밥에 고추장과 함께 가재미를 먹으면 아침 저녁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드러내주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미음,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느낀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소장마장을 가보고 나귀는 나지 않는다. 촌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소문을 해도 나귀를 팔겠다는 데는 없다. 이런 편인데요. 작가가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소장마장에도 가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수소문해봤지만은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놈을 구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진술을 통해서 나귀를 구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표현은 잘못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보죠. 문학작품에서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는 공간 및 주변 경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이 인식은 주체의 지향이나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암시한다. 가의 화자는 면왕정 주변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함께 풍류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공간의 변화와 대상에 대한 인식을 관련지으며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암시하고 있다. 자, 이게 보이기의 내용인데요.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문항을 보도록 하죠. 가, 솔 아래 구분기를 오가는 화자는 꾀꼬리의 교태기어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태도와의 동일성을 발견하고 있다. 이 꾀꼬리는 감정이입적 소재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태도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간대마다 승경은 빼어난 경치라고 했습니다. 승경이라는 화자의 인식은 내 몸이 쉴 틈 없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 자연의 다채로운 풍광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다 빼어난 경치이기 때문에 조금도 쉬지 않고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그 화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 이 산과 저 산에서 번거로운 마음과 버릴 일이 전혀 없음을 동시에 느끼는 화자의 모습에는 인간 세상의 번잡한 일상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번거로운 마음과 버릴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의 번잡한 일상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로 모순이 되겠죠. 시적 화자는 여기서 자연 속에 깊이 몰입해서 인간 세상의 번잡함을 전혀 느낄 틈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번, 5번도 볼까요? 동해 가까운 거리로 와서 주목하게 된 가재미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은 가난하고 쓸쓸한 삶 속에서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앞선 설명 해제에서 우리가 이것이 주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죠. 5번 중리로 와서 재래종의 조선말보다 처량한 당나귀와 일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다는 글쓴이의 바람은 일상의 작은 존재에 대해 느끼는 우호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역시 이 우호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멸왕정가에 나오는 술이고요. B는 가재미 나귀에 나오는 물선이네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문학에서 주로 풍류를 나타낼 때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이 멸왕정가도 마찬가지네요. 술이 익었으니 벗이 없을 소냐, 그리고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벗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취흥을 재촉한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흥을 심화하는 매개체로서 술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물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재미를 H와 나누어 먹으려 해서 가재미를 먹으며 나누는 기쁨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글쓴이가 느끼는 기쁨을 확장하는 매개체로서 물선이라고 하는 소재가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송순의 멸왕정가와 백석의 가재미 나귀에 대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